안녕하세요. 생산자동화 기능사 기계제도 5강 원형 스케치 패턴 요소 오프셋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선형 스케치 패턴과 필렛, 못따기에 대해서 수업을 했습니다. 선형 스케치 패턴 기능은 반복적인 요소들의 패턴 복사 기능이어서 자주 사용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익혀두셔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스케치상에서 모서리 부분을 잘라주는 못따기와 둥글게 해주는 필렛 기능도 많이 사용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 목표는 원형 스케치 패턴을 활용하여 스케치를 작성할 수 있다입니다. 학습 내용으로는 첫 번째 원형 스케치 패턴, 두 번째 보조선 무한 길이 요소 오프셋, 그리고 배운 명령들을 활용해서 기초과제 스케치 3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웍스 화면으로 넘어와서 이제 원형 스케치 패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항상 그렇듯이 파일에서 새 파일, 파트 확인을 눌러서 들어가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정면에 스케치를 시작할 텐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스케치를 시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스케치 탭에서 스케치를 누르는 방법이 있을 수 있죠.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정면을 선택해서 스케치를 실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스케치 탭에서 스케치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평면 선택이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지금은 시작 시 화면과 똑같아서 정면이 딱 정면에 있죠. 이런 경우에 정면을 딱 선택하면 정면에 스케치가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이렇게 어긋나 있어서 정면을 선택하기가 혹시나 어렵다, 그럴 때는 이제 여기 이 부분에서 여기 화살표를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평면이 정돈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케치 명령을 줘서 이제 이 부분이 이렇게 다른 창으로, 명령창으로 바뀌어 있을 때는 이쪽에 이제 트리가 옮겨가기 때문에 여기서 화살표를 눌러서 정면을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사용해야 될 방법인데, 이 정면을 선택해서 스케치를 눌러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많이 하는 실수가 이제 이 정면을 선택하고서는 이름 있는 부분을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은 이름 변경이 됩니다. 정면에 이름 변경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름을 누르지 마시고 이제 그 옆에 있는 아이콘 부분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보여드리면은 아이콘 부분을 눌러서 스케치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여기 스케치 4번이라고 떠 있는 거는 이제 제가 스케치 명령을 4번째 실행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과제를 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그냥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냥 스케치 4번이라는 게 4번째로 실행한 스케치 명령을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원형 스케치 패턴에 대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원점을 기준으로 제가 원을 하나 그릴게요. 그리고 원의 크기는 10입니다. 자, 이 조그도 계속 설명을 드렸죠. 우클릭을 한 상태에서 움직이면은 선택이 된다. 왼쪽은 선, 위는 치수. 그래서 위로 선택하고선 제가 10의 치수를 줬죠. 이 상태에서 스케치 탭 이 부분에 있는 선형 스케치 패턴, 여기 화살표를 눌러줍니다. 눌러서 원형 스케치 패턴을 선택해주고 패턴할 요소를 이 원을 선택을 해줍니다. 자, 패턴할 요소가 원이 선택이 됐고요. 여기서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파라미터라는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 이게 원형 패턴화할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점이 이제 파라미터로 오게 되고요. 이 점 같은 경우에는 고정 위치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점이 만약에 안 들어가 있다면 밑에 X, Y 좌표 그리고 각도로서 패턴의 기준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100, 바로 100 해주고 이렇게 축소를 하게 되면은 바로 100간, 그러니까 X축으로 100간 위치에 중심이 위치하게 되고요.
위로 100 하게 되면 y축으로 100. 그러니까 원점을 기준으로 100, 100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의 중심점을 잡게 됩니다. 이걸 지워줘도 뭐 당연히 똑같이 잡히게 되고요. 그러니까 패턴을 요소를 선택하고 그 패턴을 요소로부터 중심을 어느 위치에 둘 거냐, 원형 패턴을 그려줄 파라미터 중심을 어떻게 둘 거냐. 100을 선택하면은 100이 되겠죠. 100mm, 100mm 간 위치에 중심점을 갖고 패턴을 시켜주는데 잘 안 보이지만 여기에도 여기 지금 이렇게 4개의 복사된 패턴이 미리 보기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다시 여기에 360도 안에 같은 간격으로 4개의 패턴을 두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이 전체 360도 안에 4개의 패턴을 동등 간격으로 두겠다. 고로 이것들은 360 나누기 4를 해서 이런 식으로 연결해 보면은 90도가 되겠죠. 90도의 상태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쵸? 근데 여기서 이제 동등 간격이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먼저 알아봤어요. 주어진 각 360도 안에 동등 간격이라고 넣었을 때 이 360도 안에 이 패턴의 개수를 넣어준다 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물론 이 동등 간격이란 명령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저도 이 명령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만약 이 동등 간격을 풀어줬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동등 간격을 풀어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90도에 4개 90도당 4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자, 그래서 아까와 똑같죠? 지금은 90도당 4개니까 똑같이 90도에 한 개씩 4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같은 표현이지만 이제 다르게 표현을 한 거죠. 같은 결과물을 나타내지만 다르게 표현한 경우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동등 간격을 해제해 놓고 30도마다 해서 4개를 준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30도마다 4개가 되겠죠. 이거는 30도겠죠. 이거는 30도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30에서 90도. 그렇죠? 30에서 90도가 됩니다. 자, 이거를 이제 90도를 하면 아까처럼 90도짜리 4개가 생겨나게 되고요. 이렇게 파라미터를 그려주지 않고 저희가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여기는 패턴을 요소로부터 위치 100, 90도 이렇게 넣어줄 수 있다고 했고요. 그러니까 100은 위치고 90도는 그 위치로부터 90도 간격으로 이제 들어간다. 그러니까 각도 요소, 위치 요소가 이렇게 들어가고 동등 간격이라는 이 옵션을 주냐 안 주냐에 따라서 동등 간격이라는 옵션을 줬을 때는 주어진 각도에서 동등 간격으로 이걸 패턴의 개수, 피처의 개수를 스케치의 개수를 표현하게 되고 동등 간격을 체크하지 않은 상태라면은 이 각도마다 한 개씩 배치를 해서 이 개수를 배치하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동등 간격 체크 시에는 주어진 각도 내의 동등 간격으로 인스턴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인스턴스를 표시한다고 보면 되고요. 동등 간격을 체크 안 했을 때는 주어진 각도 간격만큼 인스턴스를 표시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다시 이제 정면의 스케치 상태죠. 여기서 원을 그려주고 이것처럼 10을 주고선 원형 스케치 패턴
똑같이 주겠습니다. 100, 100, 360에 동등 간격으로 12개를 줘보죠. 12개를 줘보고 패턴을 요소에 이걸 넣어주게 된다면은 확인을 눌렀을 때 이런 식으로 12개가 들어가게 되죠. 이 정확한 위치는 뭐 안 맞아 떨어질 수 있겠지만 우선 뭐 100, 100이니까 45도고 그러면은 딱 나눴을 때 정중앙에 뭐 이런 식이겠죠. 이런 식이고 이런 식이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45도가 되는 식으로 이렇게 들어갔을 겁니다. 왜냐면 이게 100, 100이니까요.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고 이제 제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과제에서는 이제 대부분 보조선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제 이 이후에 지금 설명을 또 드릴 텐데 보조선 없이 우선은 원을 그려서 이 위에다가 이렇게 원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크기 100 잡고요. 이거는 20을 잡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원 위에서 이거를 회전시키는 방법인데요. 원형 스케치 패턴을 켜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에 이제 패턴을 요소에 원을 잡고 파라미터를 이 점을 잡죠. 뭐 이렇게 이 점을 잡아도 되고 뭐 그냥 예. 기본적으로 사실 이거는 말씀드리면 원형 패턴 상황에서 패턴을 요소를 잡으면은 원점 위치를 기본적으로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그래서 제가 이걸 누르자마자 바로 그냥 이렇게 잡혀버렸죠. 제가 다시 뭐 설정을 하긴 했지만 이 상황에서 동등 간격으로 뭐 8개 8개의 동등 간격 요소 설정 해주면은 확인 눌러주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했지만 이 스케치 패턴을 복사를 하게 되면은 조건이 똑같이 조건을 줬어도 이제 딱 안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우선 뒤에 일치를 주게 되면은 이렇게 일치가 되기도 하고 만약 이게 안 돼 있다 치면은 이 원점이랑 이거를 일치 그리고 일치 조건을 주면은 이렇게 또 원에 고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원형 스케치 패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시 솔리드웍스 화면으로 돌아와서 설명하겠습니다. 사실 이 보조선과 무한 길이, 보조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조선을 활용할 때는 이제 여기서 활용을 했었죠. 선택해서 중심선을 저어서 이렇게 그리는 거 여러분들이 앞에 과제하면서 보셨을 거예요. 이 중심선으로 그려진 1.3선이라고 해야 되죠. 이 1.3선 같은 경우에 이 자체가 이제 보조선이 되겠습니다. 이 보조선이라는 얘기는 이거는 스케치가 아니라고 봐야겠죠. 스케치에 들어가는 보조선, 구도를 잡아준다거나 뭐 기준점이 되거나 스케치를 그리는데 보조가 되는 선이지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이 보조선을 돌출시킨다거나 3D 모델을 만드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스케치는 될 수 없고 스케치 자체의 보조선으로서만 활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구도를 잡는다거나 뭐 기준이 된다거나 뭐 이런 정도의 요소지 실제 스케치로서 모델을 만드는데 실제적으로 직접적으로 활용되진 않는다. 이런 보조선은 우선 선택을 해보면은 옵션에 보조선이 기본적으로 선택이 되어 있고요. 무한 길이를 눌렀을 때는 이제 무한 길이로 선택되게 됩니다. 물론 이 무한 길이의 옵션이 선택되어 있지 않아도 이 보조선은 무한 길이처럼 활용이 되죠. 예를 들어서 이 상태에서 동쪽 대칭 곡선을 눌러도 우리가 여기다 그리면은 여기다 선을 그리면은 복사가 되잖아요. 그렇죠? 마치 무한 길이가 아니어도 무한 길이처럼 활용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스케치를 그리시다 보면은 이제 좀 보기 불편할 수가 있어요. 여기 우선 검은색에 대해서 이제 완전 정의된 스케치를 그리다 보면 검은색에 대한 집착을 하게 될 텐데 여기가 이제 검은색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그로 인해서 움직이게 된다는 점, 그리고 이제 끝이 표현되고 막 확대하고 축소하다 보면 아무리 크게 해놔도 어느 순간 작아 보이게 되거나 너무 크게 보일 때가 있겠죠. 그런 불편한 요소들을 없애기 위해서도 이렇게 구도가 되는 중심선들은 보조선들은 무한 길이를 선택을 해서
어떻게 봐도 이제 이 중심선, 이 보조선의 위치가 명확하게 보이고 그리고 완전히 정의된 상태로 보여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보조선의 무한 길이 명령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여태까지 중심선을 잘 그려갖고 그걸로 잘 그렸었는데 왜 보조선을 또 설명하냐? 이 얘기는 직선이 아닌 보조선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사각형 제가 그려볼게요. 직사각형인데 중심점 사각형이죠. 중심점 사각형은 여기를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은 다양한 사각형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중심 사각형을 이야기합니다. 이 뭐 너무 간단한 거를 왜 또 설명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수업을 해보면 이거 못 찾는 학생들이 대다수여가지고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원점을 선택하고 그려주고 크기를 줍니다. 100으로 할게요. 100을 주고 이걸 다 선택해서 보조선을 다 줘버립니다. 제가 지금 한 게 너무 빨리 진행을 해버렸는데 이 상태에서 선을 선택하고 보조선을 눌러주면 이렇게 보조선이 돼요. 그쵸? 그래서 선 하나하나 다 선택한 다음에 보조선을 눌러주면은 이렇게 전부 다 보조선이 됩니다. 이 보조선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출이나 이런 명령으로 돌출시킬 수가 없어요. 돌출이 불가능합니다. 돌출이라는 명령을 제가 가르치지도 않고 돌출 얘기를 하고 있는데 3D 모델로 변경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기준이 되는 점인데 실제 스케치를 하다 보면은 이 네모의 꼭지점을 이 정사각형의 꼭지점을 활용한 기준이 될 수 있는 스케치를 그릴 수도 있고요.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케치를 하실 때 활용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거 외에도 마찬가지로 원도 보조선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방금 설명드렸던 그 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직선을 다 그린 다음에 그 직선의 치수를 다 줘버리고 보조선을 물론 불편한 방법이지만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냐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이 원 같은 경우에는 그릴 방법이 없을 겁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 그래서 원을 선택하고 보조선을 눌러주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원 보조선이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그렸던 그 원형 스케치 패턴을 여기다 활용할 때 이렇게 해서 이제 활용을 해주시면은 좀 더 보기 좋게 만들 수가 있겠죠. 파라미터를 이걸 잡아줘도 되고 그다음 이거를 여기 잡아주고 똑같이 아까 얘기했듯이 360에 동등 간격 4 그래서 360도 안에 동등 간격으로 4개를 배치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줄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조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가 끝이 아니죠. 제가 이제 또 설명드릴 내용은 요소 오프셋이라는 거예요.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케치 요소에 다각형이 있어요. 다각형은 이제 여기 파라미터에 몇 각형을 할 거냐, 그리고 내가 그리는 원의 크기에서 내접원으로서 이걸 작동을 시켜서 육각형을 그려낼 거냐, 외접원으로서 육각형을 그려낼 거냐 이겁니다. 그럼 내접원으로서 제가 원을 그리면은 그걸 내접원으로 하는 육각형을 그려내게 될 거예요. 찍고 이런 식인 거죠. 그러면 마저 육각형의 완전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점을 찍고 이렇게 돌리면 돌아갈 거예요. 이게 돌아가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위치가 완전히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도 보이겠지만 여기 이게 보이실 거예요. 이 하얀색 직선은 뭐냐면은 실제 이 원점과 이 끝에 꼭지점이 수직으로 위치해 있긴 한데 구속 조건이 부여되진 않은 상태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노란색으로 표시가 돼 있으면은 이제 구속 조건이 자동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고, 흰색으로 표시된 것들은 이제 실제 그러한 위치긴 한데 구속 조건이 자동으로 부여되진 않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두 개를 선택해서 컨트롤로 두 개를 선택하는 거죠. 수직 조건을 딱 줘버리면은 이거는 더 이상 이동이 불가능해집니다. 그게 이동이 안 되니까 다른 것들도 이동이 안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가로 길이를 줄게요. 이 가로 길이가 원의 안에 있는 내저번의 지름이 되기 때문에 이 가로 길이, 예를 들면 이 선과의 선 길이, 육각형 같은 경우에는 선과의 선 길이를 주는 것이 도형의 정확한 치수를 주기가 더 유리합니다. 이거를 100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주면은 100이 되고요. 이 부분은 이게 이제 11, 115.47 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는 수치가 들어가게 될 테죠. 그리고 물론 이 수치는 주게 되면은 구속된 수치수로 만들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은 여기서 원의 지름을 줬고 그러면은 여기서 육각형을 이렇게 그렸을 때 이거에 대한 치수는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이겠죠. 뭐 이런 식으로 육각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육각형을 그린 상태에서 우리가 나는 이번에는 이제 가로로 100이 아니라 120인 육각형을 그리고 싶다 하면은 또 그려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 이렇게 넣어주고 120 넣어주고 또 수직 조건 주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이렇게 세 개 잡아서 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같은 모양의 스케치를 이제 동등한 거리만큼 띄워주는 그런 거를 이제 요소 오프셋 명령이라 하는데 요소 오프셋 명령을 선택하고 거리 주고 방향, 체인 선택은 이제 전부 다 선택이 되냐 마냐 이 얘기고 반대 방향은 방향을 바꿔주는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 정도의 명령만 여러분들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치수도 주냐 안 주냐 뭐 이런 얘기인데 이 정도만 확인을 하시고 10만큼 직선을 누르면은 체인 선택이 안 돼 있으면은 이 직선 하나만 선택이 되고 체인 선택이 돼 있으면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직선을 선택하죠. 그리고 치수 부가가 선택돼 있기 때문에 10mm를 딱 눌러주면은 여기 이렇게 10mm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원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에 원을 이렇게 그려주고요. 원의 크기를 똑같이 뭐 한 30으로 주고요. 주고 나서 이제 파란색이 안 되는 이유는 이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겠죠. 위치가 안 정해져 있기 때문이어서 여기서 원을 이 정도 뭐 원점이랑 수평 조건을 주고 거리를 한 200 주죠. 150을 주면 딱 완전히 정의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요소 오프셋을 누르고 이 원을 눌러준 다음에 치수 부가를 누른 상태에서 가격을 20 이렇게 주면은 30파이의 원에서 20만큼 떨어져 있는 20만큼 더 큰 이제 원이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 원의 지름은 몇일까요? 예, 50이라고 말하지 않았겠죠. 70이죠. 70짜리 원의 지름을 갖는 원이 만들어집니다. 제가 이렇게 줬을 때 구속됐다고 하는 건 당연하죠. 30의 원에서 이제 20만큼 더 벌어진, 그래서 70짜리 파이 원인 거는 벌써 이 컴퓨터에서 완전 정의된 상태의 원이기 때문에 제가 치수를 주면은 이렇게 오류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소 오프셋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